학점은행제 알아보는데 갑자기 플래너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 내가 다 알려주겠다. 문의 남겨달라. 혼자서 하면 무조건 사고 난다. 라는 식으로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진짜일까요? 현직 플래너로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직접 그 사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학점은행제는 혼자서 못하는 제도일까요? 원래 학점은행제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너무 많은 정보와 무분별한 광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애초에 시작부터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럼 플래너라는 존재는 왜 생겨나게 된 걸까요? 사실 혼자 하도록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고 보다 쉽게 진행하기 위함이죠. 제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려는 학습자분들을 상담할 때 꼭 여쭤보고 검토하는 4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4가지만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플랜을 짜볼 수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 이용 목적이에요. 왜 학점은행제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점은행제는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학벌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편입, 자격증 취득, 직장 내 진급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게 되거든요. 내가 2년제 전문학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4년제 학사가 필요한지 따져보게 되는데 그 후에 전공도 함께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입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편입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빠르게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 학력과 보유한 학점이에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끌고 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가끔 대학교 중퇴를 하셔서 나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니까 끌고 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끌고 오려면 대학을 자퇴하거나 졸업 시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날려버리는 학점이 없도록 한 학기라도 이수한 학점이 있으시다면 꼭 사용하셔서 전체적인 비용과 기간을 줄이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는 목표 기간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처럼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학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위에 필요한 학점만 빠르게 모으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전문학사는 최단 8개월, 학사는 최단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내 목표를 언제까지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격증이에요. 앞에서 학점은행제는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취득하신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딴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2개까지,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3개까지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전공과 다른 자격증은 전문학사, 학사 과정 모두 1개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플랜을 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2가지를 안내 드릴 건데요. 이 2가지를 놓치셔서 학위 취득이 원하는 때에 안 나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사를 따려고 할 때 꼭 충족해져야 하는 학점이 있거든요. 먼저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을 포함해 총 80학점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학사는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해 총 140학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반 학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0학점이어도 학위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앞서 언급드린 필수 충족 사항만 잘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연간 이수 제한이에요. 한 학기당, 한 해당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고 수업을 초과해서 듣게 되면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한 학기엔 최대 8과목, 한 해엔 최대 14과목인데요. 영상이 올라온 11월 26일 기준 학점은행제는 25년도가 진행되고 있으니 1학기 7과목, 2학기 7과목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론 학점은행제를 혼자 진행할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각각 비교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플래너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비용은 그만큼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혼자서 진행하면 조금 아쉬운 점은 목표와 조금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점은행제는 결국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 수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야 하고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으니 그만큼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인서울 편입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점은행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학위 취득용으로 사용하는 학점은행제에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편입 공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학은제 과정을 진행하려고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거고요.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꼭 플래너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에도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학습자님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듀오 희찬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